어, 이런 거죠. 로크가, 위에 이 전문시에도 로크네요. 감각에 의해서 달다, 짜다, 시다, 둥글다 등의 단순관념을 갖고 복합관념, 단순관념 이런 게 있는데, 이 단순관념은 사물에서 자극되어 생기지만 복합관념은 인간이 가진 오성능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보편 개념은 그저 인간의 성격을 만드는 것에서 이름뿐이다. 예.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것은 이름뿐이야. 다시 스콜라스에서 보편 논쟁이 다시 근대에 또 한번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뿐이야. 그런 유명론 입장을 취했던 게 로크였다면 버클리는 사실은 유명론이 아니라 실제론 입장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주교니까요. 아시겠죠? 네.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한다면 신이 사라진 건데 곤란한 입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사물, 물질과 생각은 실제하는데 보표 개념은 정말 이름밖에 없을까? 이제 버클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할 얘기가 없네. 이렇게 합니다. 로크하고 이제 버클리를 비교하는 거죠. 로크는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하는 빛깔, 냄새 등의 주관적 성질은 제1성질, 주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물리적인 현상, 고체적 운동 등의 객관적 성질은 제1성질을 하고 있고, 우리는 실험과 관찰하면 1성질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 2성질을 하면 그 1성질은 사물 자체가 가진 원래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버클리는 이 로크를 깝니다. 뭐냐 하면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 뿐인데, 왜냐하면 로커의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좀 비정합이 있죠. 왜 비정합이 있냐면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되는 게 이성질인데, 주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느끼는 사물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제1성질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살펴보면 1성질을 알 수 있어 라는 말은 엄청 비정합이잖아요. 마치 로커는, 이 말을 하는 로커는 자신은 주체가 아닌 것처럼.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자기도 일성질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일성질이 있다는 거, 어떤 사물이 일성질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럼 일성질이 이성질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코는 자기도 주체잖아요. 그런데 로코는 어떻게 일성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뭐죠? 그치? 왜 날 좀 이상하게 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게 뭐냐면, 제 1성질이 있다는 걸 대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왜? 버클리 생활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지각되는 거잖아. 그럼 1성질을 지각했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건데, 그건 2성질이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비정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근데 사실은, 철학에서 표현만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철학은 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철학 개념 논리적 이해로 말하는데, 그럼 비정협 생기는, 그러니까 버클리도 공격을 받잖아요. 버클리가 바로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1성질 동안 경험된 거 아니야. 근데 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느끼는 제1성질이 정말 있어? 주체에 상관없이 정말 동일하게 느끼는 1성질이 정말 있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나중에 칸트에 가면 물 자체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칸트가 물 자체는 알 수 없어. 이것도 나중에 칸트가 나중에 또 공격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독일 관념날 칸트를 공유한 사람이 뭐냐면, 물 자체는 알 수 없는 물 자체를 니는 어떻게 알아? 로커의 유명론을 따라가다가, 합리를 따라가다가 극단적 관념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보통 인문학서나 철학서 보면 버클 두고 극단적 경험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극단적 경험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인문학 철학사에 버클을 두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인간의 논리적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신학을 빼버리고 오큰 말처럼 잘라서 그거는 개시행위로 놔두고 우리 이성으로 다룰 수 근대 철학에서 이 말은 꼭 뭐냐면 버클리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진리를 이룰 수 없다거든요. 합리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이룰 수 있다고. 그죠? 진리를 이룰 수 없다 보니까 물질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네. 그래서 극단적 관념으로 가. 이게, 정신은 관념과 인상의 다발일 뿐이야.
그래서 관념이 나오는데 중요한 예시를 하나 들면 이겁니다. 버려진 도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도성의 성문에 창을 던져 꽂는 것도 충분한가 아니면 도성의 성문을 손으로 두드려 하는가. 예를 들면 이제 유럽에 전쟁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을 우리가 보통 성을 차지해서 점령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의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도성의 성문에 창을 던져가지고 탁 꽂히면 그게 차지한 건가 아니면 도성의 성문을 손으로 두드려서 열고 들어가야 차지한 건가. 도대체 바다의 소유는 어디까지인가? 대항해실의 바다를 소유했다는 것은 대체 바다의 소유는 어디까지인가? 바다의 소유는 어디까지로 생각하세요? 또 이야기하면 또 괜히 하는데 바다는 어디까지 예를 들면 국가가 영해라는 거 있잖아요. 영해는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국제법에서는 200해리하고 약속을 해놨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제 영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죠. 왜 엉터리냐면 일단 거리 수평적으로는 100해리, 200해리 정확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옆 인접구가 너무 가까워서 바다가 200해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또 둘이 해서 여기까지 하고 자르잖아요. 근데 그거 딱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옆으로는 200해리면 바다 깊이는 어디까지? 수지로 뚫어가지고 아래 엔테나 치는 때까지? 그런데 국제법상은 대륙부까지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었어요. 핵잠수함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가 그 대륙부 밑을 파고 들어가요. 우리나라 대륙부 밑에서 자원을 캐가요. 그리고 이 나라 국가는 뭐라는데 물어가냐면 야 여기는 대륙부 것이야.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자 그러면 영공이라 그러잖아요. 영공은 그러면 영토에서 수지로 끌린 것보다 영공이라 그래요. 우리 머릿속으로는. 근데 그 영공 침입해서 안 했으면 얀다잖아요. 그럼 영공이라 그래. 그 영공 그러면 수지로 끌린 게 영공이면 높이는 어디까지요? 태양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다른 안드로메다 나올 때까지? 네, 대기권까지예요. 국제법상으로. 그 법이란 게 그거예요. 그럼 대기권이요. 대기권이면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려서 대기권 밖에서 우리들 딱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인상이 있는 거 서로 쳐다보는 거.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나 관념이 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관념은 사실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 보통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면 영호, 영계 우리가 가지는 모든 관념들이 있잖아요. 그 관념들이 진리일까요? 아니에요. 흉미 생각이 뭐냐면 인상의 다발일 뿐이에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개념들은 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도성을 점령한다는 한 나라 국가를 점령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도성을 차지한다는 건 뭘까? 깃발 꽂아야 성이 내 거가 되는가? 아니면 그걸 던져야 내 거가 되는가? 그런데 어떤 나라 가면 관습이 있어. 관습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그 성에 깃발을 내리고 자기 깃발을 꽂으면 성을 차지했다 그러고. 어떤 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게 과연 도성을 차지하는 것일까? 근데 그거는 관념일 뿐이잖아. 그냥 습관일 뿐이야. 하나의 습관일 뿐이야. 그게 진리가 아니야. 도대체 바다의 소유는 어디까지인 거야? 왜 법률 체계에서는 건물 면적보다 토지가 중요한가? 당신은 건물 면적보다 토지가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토지보다 건물이 중요한가? 그리고 회화에서는 왜 화법보다 그림이 더 중요한가? 땅을 짓고 토지는 땅이 중요한데 왜 그림을 그린 데는 그 도화지가 중요한가고 도화지 위에 그 초상이 그림이 더 중요한 거지? 봐.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념이란 것은 그냥 살면서 하나의 관습, 보고 사물이 생긴 인상의 다발일 뿐이야. 그게 무슨 진리야. 무슨 아시겠죠? 그게 흉해요. 대상에 지는 객관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들, 예를 들면 그걸 합리적으로, 로커가 합리적으로 이래
저래? 뭐라고 정해놓은 이런 것들은 대상이 객관적이야? 우리는 보편적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사실은 대상이 지니는 객관적인 존재 내면의 형태나 본질, 뭐 이런 진리 이런 것들은 존재 형태 본질은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습관에 따라서 진리라고 생각하는구나. 관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처음에 서울 왔을 때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1인분 딱 넣으면 배가 부르죠. 그래서 도덕 본성론에서 휴먼 이글리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감, 심퍼시밖에.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공감을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공감을 이야기하나 동정, 우리는 같은 정을 가져야 돼. 우리는 공감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공감하면서 함께 살아가요. 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냐면 세계는요, 그냥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옳고 참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뭐 심퍼시나 있어. 같이 기쁘고 같이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감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저는 공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일단은 한 50점은 깎아버립니다. 네, 스스로. 그런 사람은 일단 잘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난 회의론이거든요. 현대 철학에서 진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대 철학은 진리를 이야기 안 합니다. 현대철학, 영론에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하냐면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직업,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뭐냐면 현대 철학에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스피노자가 진리는 허위의 기준일 뿐이고, 니체가 진리, 도덕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기준을 세워놓는 기준일 뿐이고,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즉 지금 이 순간 도덕과 윤리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세워놓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도덕과 어떤 윤리 체계를 우리가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여튼 그래서 저는 공감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회의론적인 냄새가 났어. 그냥 대충 우리 공감하면서 살아요 라는 말이 들려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여기 일하고 있는 정인이 나를 엄청 싫어하잖아요. 공감을 못하는 인간이라고. 심프시. 세연도 웃는데? 처럼도 그렇지. 인간 정신의 주요 원천 또는 인간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주요 원인은 쾌락과 고통이야. 쾌락과 고통의 가장 집중적인 결과는 정신운동을 전진시키는 퇴보시켜. 당신이 아무리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는데도 고통과 쾌락 이런 거 앞에서는 다 사라져. 자기 비하, 애정, 정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의욕, 욕구, 혐오, 비탄, 기쁨, 희망, 두려움. 스피노자적인 이야기를 하죠. 네. 다 도덕적 구별은 고통이나 쾌락이라는 특정 감정에 전적으로 의존해. 도덕이라는 것은 진리체계, 선과 악 그런 것이 아니고, 도덕 구별은 고통이나 쾌락이라는 특정 감정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이나 타인의 어떤 성기든 목격 또는 반성을 통해 우리를 만족시키는 두말할 없이 그냥 유독한 거야. 또 그런 식이 우리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은 너 부득하다고 불러. 유쾌함을 주면 유독하다. 불쾌함을 주면 부득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공감의 본성과 그 위력을 새롭게 살펴보도록 하자. 모든 사람의 정신은 그 감정이나 작용에 의해서 유사해. 다시 말해 누구든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느낄 수 없는 정념으로 인해 감정이 솟구치는 것은 불가능해. 두 개의 현이 똑같이 울릴 때 한 현의 운동이 다른 현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모든 정념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가서 모든 인간 존재 가까이에 각 감정의 글맞은 운동을 유발시켜 내가 한 사람의 목소리와 몸짓에서 정념의 결과를 지각할 때 나의 정신은 곧장 이 결과에서 그 원인을 옮겨가서 정서의 활력이 가득한 관념을 만들고 이 관념은 정수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정감의 원인을 자극할 때 정신은 그 결과로 옮겨져서 그 결과 때문에 움직이게 돼. 사회의 성과 복리는 오직 공감을 통해서만 쾌감을 주기 때문에 공감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인위적 덕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도덕적 원천이야.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거든. 휴먼, 진리, 이성이라는 것을 폐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실천론을 쓰면서 공감 이란 것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예.